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5일 밤 9시 30분입니다. 민족 공조란 말이 남북 사이에 합의문에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0년 6.15 선언부터입니다. 2000년 6.15 선언,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2007년 14 선언, 김정일 노무현, 그리고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 문재인 김정은, 여기에 민족 공조 또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이런 말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이 말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대로 통일을, 이 노선대로 만약 통일해 가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반역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그런 식의 통일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입니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는 공산독재 정권과는 통일을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정권과의 통일 논의는 헌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공조라는 말은 북한을 민족으로 보는 것인데, 북한 노동당 정권을 민족으로 보는 것인데 이게 틀려 먹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민족 반역 세력이지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혈맥이 통한다고 해가지고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면은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동족 학살 집단입니다. 북한은 동족을 한 500만 명 죽였습니다. 최고치로 잡을 때.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만 명 죽였어요. 동족 학살자가 민족을 참칭할 수 있습니까? 동족 학살 집단을 같은 민족으로 대우를 해가지고 그자하고 손을 잡고 같은 지붕 밑에서 살자고 논의하겠다는 자도 민족 반역자죠. 동족 학살자를 어떻게 민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북한을 상대로 민족 공조, 우리 민족끼리의 합의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헌법의 힘으로 그리고 법률로서 그 행위를 재단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응징해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건 법률 이전의 상식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민족 공조는 그 민족이 북한 노동당 정권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적과 공조하자는 겁니다. 민족 공조는 쉽게 풀이하면은 적과 공조하자는 뜻입니다. 공산당과 공조하자는 뜻입니다. 적과 공조하고 적과 손을 잡으면은 그 자체가 반역이죠. 적과 공조하자, 민족 공조 말이 그렇지. 그 한꺼풀 들여다보면은 동족 학살자인 적과 공조하자, 적과 합세하자, 적과 야합하자는 겁니다. 민족 공조를 쉽게 말하면 적과의 야합입니다. 적과의 야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과 결별해야 됩니다. 아니,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합니다. 민족 공조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 그겁니다. 민족 공조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민족 공조는 논리상 분명합니다. 적과 공조하는, 대한민국이 적과 공조하면서 미국과도 공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문재인 정권은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민족 공조를, 적과의 공조를 할 거냐, 아니면은 미국과 동맹할 거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3대에 걸친 세 가지 선언을 종합해서 볼 때 북한과의 공조를 계속 강조하는 걸로 봐서 결국은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을 해체하려고 한다고 보는 것이 아주 합리적입니다. 흔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우에 합리적 의심을 넘는 확실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봐야죠. 적과 공조하고 동맹국가도 공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한 사람이 하루는 성당에 가고 하루는 절에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문재인 정권은 적과 야합할 것인지 한미동맹을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양쪽을 다 추진한다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정체를 드러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정체를. 민족 공조에 대해서 북한 노동당 정권 통일전선부 2005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6.15 자주통일시대란 책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6.15 시대에 와서 외세와의 공조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 반통일 행위임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남조선의 친미 보수 세력들은 한미동맹의 확고한 기반 조성이니 한미공조의 우선이니 한미공조만이 대북관계를 올바로 진척할 수 있게 한다느니 하는 그릇된 주장을 내돌리고 있다. 민족공조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한미공조, 한미동맹은 파기하라는 이런 협박입니다. 이런 협박이에요. 자,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나오냐. 북한 노동당 정권은 이제 4.27 선언문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할 논리적 근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대로 하자. 여기에 우리 민족끼리 공조해가지고 민족 분단을 뛰어넘는 자주통일을 하자고 합의했다. 민족 공조 자주통일.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파기하라. 한미동맹과 자주통일과 민족공조는 같이 갈 수 없다. 자주통일 민족공조에 합의했으니까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파기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바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적화통일이라는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6.15 선언 실천하자고 하면 그게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시에 4.27 판문점 선언 실천하자고 하면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장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한미 군사훈련, 한미동맹, 미국 잠수함과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에 배치되는 걸 다 4.27 선언 위반으로 4.27 선언에 적혀있는 민족공조 위반으로 몰아붙일 것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몇 번 그 시험을 해봤습니다. 4.27 선언 위반이다. 6.15 선언 14선언을 잇는 4.27 선언 위반이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 위반이다. 민족 공조 위반이다. 문재인 정권은 선택하라. 민족 공조냐 한미동맹이냐 선택하라. 4.27 선언에 충실을 하려면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4.27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게 하여 이것을 법령과 같은 효과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미동맹 해체해야 할 의무를 법제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족공조에 의한 자주통일, 그게 연방제인데 연방제 통일을 법제화하는 거하고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위험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닥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한다면은 두 가지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좌절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대한민국을 사실상 국가로서 해체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해체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그 헌법 개정안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4.27 선언을 비준 동의해가지고 법제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형식상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로 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거친다.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로 간다. 이런 그림이 보여집니다.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위헌적인 겁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야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나와야죠. 이게 대법원에도 가고 헌법재판소에도 가야 되죠. 그러나 지금 권력 상황에서 가본들 그것이 위헌으로 판명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극적으로 여론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극적으로 극적으로 나타날 것은 국민들이 한반도 비핵화의 이 사기극에 속지 않고 정신을 차릴 때일 것입니다. 정신을 차릴 때일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은 민족 공조를 내세워 가지고 이승만 체제,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승만 체제입니다. 이승만 체제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한미동맹입니다. 이 두 기둥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는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공조란 말을 계속 앞세워 가지고 북한에 퍼주게 하도록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란 말로 해가지고 또 유무상통이란 말로 해가지고 한국을 계속 뜯어먹는 도구로 하나 쓰고 또 다른 도구로는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전가의 보도로서 민족공조란 말을 써먹게 될 것입니다. 민족에 속아 넘어가면은 이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북한 정권 김정은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동족 학살자입니다. 동족 학살자와 민족 공조하겠다는 자는 적과 동침하겠다는 자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